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말 잘하십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혹시 그런 표현이나 그런 눈빛, 그런 태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진짜 괜찮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건 진짜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이야기는요, 사실은 안 괜찮아요. 사실은 좀 화가 났고요, 좀 민망했거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괜찮다고 말해서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거나 혼자 내가 왜 그랬지? 나는 도대체 왜 그런 말도 못하는 거야? 라고 종종 경험하시는 분은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면요,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 힐러리 제이콥스 핸델이 지은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짧은 개념 말고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찬찬히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요, 변화의 삼각형이 있어요. 오늘은 그걸 통해서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짜잔! 이 변화의 삼각형은요,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 꼭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알아갈 건데요. 맨 아래에 있는 이 핑크색, 분홍색 이 삼각형은요, 바로 핵심 감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감정은 뭐냐면요, 살면서 반드시 꼭 느껴야 되는 감정이에요. 생존 감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요, 생존 감정, 그러니까 핵심 감정을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혐오감, 흥분, 성적 흥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끄덕여지는 감정이죠.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감정들. 이걸 잘 느끼고 표현해야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할 수 있고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우리 오늘은 좀 주목해 볼까요? 분노라는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릴 적에요,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좀 분노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렇게 좀 제압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냥 막 상대한테 막 윽박지르고 폭력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핵심 감정인 분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냐면, 볼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힐러리 제이콥스 핸델은 이 노란색의 감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억제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을, 그렇죠,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억제 감정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불안, 수치심, 죄책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느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요, 그걸 막습니다.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그래서요, 얼른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렇게 느낀 나한테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느껴요. 우리 사이 괜찮나? 이런 거 있죠. 그걸 우리는 억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감정에서요, 억제 감정으로 빨리 도망가는 것도 우리가 좀 관찰해 봐야 돼. 내가 왜 그러지? 관찰해 봐야 될 요인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요게 아니라 우리 파란색 동그라미, 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방어 감정, 이렇게 부를 거예요. 방어 감정은 또 뭐냐면요, 우리는 핵심 감정에서 도망쳐서 억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방어 감정이라고 합니다.
방어 감정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딱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사람들, 애매하게 반응하거나 자조적인 풍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제를 얼른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나 상대를 비판하거나 너무 많이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거나 뭐 다 얘기할 수도 없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방어 전략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개발된 방어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의 방어 감정 전략은요, 그냥 좀 웃습니다. 사실은 좀 안 괜찮은데 내가 얼굴에 그 감정에 티가 나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좀 불편한데요? 라고 말하면 전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그냥 씩 웃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집에 돌아오면 그게 웃을 일이냐? 속없이 왜 웃었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방어 전략 말고도요, 아마 여러분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방어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또 상대와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은요, 다양한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방어도 일종의 전략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자꾸 이렇게 화를 못 느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느끼고 자꾸 뒷북을 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알람 자주 설정해 두시죠? 저도 아침에 무진장 해둡니다. 못 일어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하나의 알람이에요.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 알람이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 알아보라고, 잘 준비하라고 마음이 설정해둔 알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알람을 한 5개를 해놨어요. 5분 간격으로. 근데 계속 꺼버려요. 그러니까 알람이 있으면 그거를 누르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무시해버리거나 울리자마자 그냥 무조건 꺼버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에 늦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원리도요. 마음에서 알람이 계속 울려요. 근데 모른 척합니다. 혹은 계속 꺼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우리한테 해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못 해낼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뭘까요? 너를 지켜, 너를 아껴줘, 너를 사랑해줘, 이런 거 있죠. 그것이 마음의 알람이 우리한테 하려는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마음의 알람을 계속 끈 상태로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계속 울려대는데 무시하거나 억제하거나 계속 방어를 하게 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좀 소중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어떤 자기감, 또 자존감, 이것을 잘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는요, 가만히 있어봐. 나는 분노를 제때 잘 느끼나? 그리고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조금 난감한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상해. 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만의 방어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한번 찬찬히 찾아보시고요. 발견하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우리가 분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어린 시절에 혹은 지난날에 분노는 나에게 있어서 엄청 무서운 산불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느끼거나 사용하는 것은 되게 무서운 일이고 분노를 사용하게 되면 큰일이 있었어요. 누가 아파했거나 힘들어했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 분노를 잘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분노는요, 모닥불의 역할도 해줍니다.
모닥불. 예, 딱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있죠. 너무 옛날인가? 이렇게 모닥불이 타닥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모여들어서 쬐는 모닥불 있죠. 아, 살아있구나. 아, 좋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줬던 모닥불. 잘 쓰면 분노는 산불이 아니라요, 모닥불입니다. 언젠가는 화를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되는지도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